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방송의 문호입니다. 지금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이제 북상 중에 있어서 이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19일 9시 현재 제5호 태풍 다나스는 중국 상하이 남동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8km 속도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현재 중심 기압은 990헥토파스칼, 크기는 소형이고 최대 풍속은 시속 86km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점차 우리나라 북으로 북상해서 19일 오후에 제주 남쪽 남서쪽 해상으로 진입해서 20일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서 오전에 전남 해안에 상륙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남부지방을 지나서 경북 내륙을 거쳐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서 20일 밤 동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가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점차 우리나라를 북상함에 따라서 이 19일 10시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구름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후 지금 3시부터 18시까지는 이런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겠고 20일 오전 9시부터 12시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21일 새벽 00시부터 03시까지부터는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오전 6시부터 9시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 동풍의 영향을 받은 강원 영동 지방은 낮 12시 정도 되면은 비가 12시까지는 이제 비가 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을 좀 보면은 이번 태풍 다나스 제5호 태풍 다나스호는 19일 오늘 새벽에 바닷물의 온도가 한 29도 이상의 높은 구역을 이제 통과하면서 발달했으나 오후부터는 26도 이하의 구역으로 해서 북상하면서 세력이 좀 약화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쪽에 뜨거운 수증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19일, 20일 토요일 내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19일 10시 현재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에는 100 내지 300mm의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이 제주도 남해안이나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약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서 한 500mm 정도 그런 강수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라든지 침수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 물결이 많이 높은 해안 지방 이런 쪽에는 해안 저지대에 해수 범람이 우려되기 때문에 해안가 안전사고하고 시설물 피해, 침수 피해 등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9일까지 장마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태풍이 통과한 뒤에 장마 전선이 약해져서 21일부터는 이제 약간 장마가 일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만은 이후에 24일 경에는 북서쪽으로부터 다시 발달한 장마 전선이 접근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장맛비가 오고 있고 26일에는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22일 이제 월요일이죠. 오후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소나기가 올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태풍과 관련해서 지금 비상을 이제 체제를 유지했는데 부산시에서는 7시 반경에 태풍 경보로 일단은 격상시키고 재난 문자를 이제 보내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 안전의 사고에 대비해 줄 것을 이제 당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전 이 공무원들과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책을 수립해서 바로 좀 비상의 근무에 돌입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때는 오전에 부산 사상구하고 수간교 일대와 연제구 월원교가 이제 일부 통제가 됐고 온천천 세변교라든지 연안교 이런 데는
교통을 이제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태풍이 이제 가장 직격탄을 이제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전남 지방에는 아침 7시 30분 호우 경보를 이제 강화하면서 이 지자체에서 이 비상근무를 이제 돌입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전남의 227개 시군, 22개 시군과 함께 이 비상체제를 하고 또 이 행정부시장이 긴급 주재해서 이 전체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태풍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태풍 대비 요령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행동요령에 여러분들이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태풍이 예보가 되면은 TV와 라디오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해서 예상 진로와 도달 시간을 이제 예의주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공단 TVN 교통방송 전국에 있는 방송에서는 재난 방송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남부지방에서는 재난 방송으로 전환시켜서 수시로 실시간에 방송을 하니까 이 방송을 이제 들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다른 지역도 이제 같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앱으로 이 교통방송 앱을 다운받으셔서 들으시면은 다른 지방에도 같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요령을 보면은 지붕이나 간판, 창문, 자전거 등들이 이제 바람이 이제 불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도록 잘 묶어두고, 특히 창문은 테이프 등이 이제 테이프로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을 했는데, 이번 태풍은 상당히 작은 태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 불지 않습니다. 비가 이제 폭우가 오는 것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제 옮겨두고, 응급약품이라든가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을 준비해서 철저히 좀 대비를 해주시고, 하수구라든가 집 주변 배수구라든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농경지 배수 등도 미리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상당히 물이 한 번에 들어가면은 지하도가 침수되는 것처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입구에 이 모래주머니를 세워둔다든지 해서 유입을 좀 방어하고, 특히 문제가 된다면 바로 차량을 대피시키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또한 산간하고 계곡 이런 데가 상당히 문제가 있죠. 하천, 방파제, 해수욕장에서는 야영 물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제 대피를 해야 되고요. 특히 계곡 같은 데서는 물이 한꺼번에 바로 몰리기 때문에 특히 야간, 새벽이나 이럴 때는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습 침수 지역이라든가 또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든지 또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이 노후주택 이런 데도 안전한 곳으로 대비해서 이동해서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태풍 특보가 이제 발령이 되면은 안전을 위해서 외출을 금하는 것이 가장 이제 좋습니다. 또 기상 정보와 지역 상황을 계속 이제 파악해서 가족과 이웃 지원들이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는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고, 또 장애인과 노인들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또 가스 누출로 해서 이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집 안팎의 전기시설도 감전 위험이 있으니까 만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출입문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이제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닫아두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는 되도록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강풍으로 하면은 순식간에 유리창이 터져가지고 안으로 파편이 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이 차량들 이런 이제 불가피하게 할 분이 있는데, 가능한 한 태풍이 있을 때는 오지 않는 게 좋죠. 차량 운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만, 어차피 불가피하게 할 때는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특히 이제 하천이나 해안가 침수 지역에서는 급류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접근을 피하고,
또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도라든가 이럴 땐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럴 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예보가 됐으니까만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천이나 이런 데다가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밤을 새우는 분들이 그럼 바로 침수될 위험이기 때문에 주차하는 것도 특별히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뭐 번개는 치지 않는데 혹시 이제 번개를 칠 때는 번개를 본 후에 30초 안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큰 피해를 당하는 감전사를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공사장이나 전신주, 지하공간 등에 위험적인 접근하지 말고 농촌 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고를 보러 나가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이 특히 유의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제 비가 바로 올 때는 괜찮은데 조금 오고 난데 그 다음 날이든 이럴 땐 산사태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머금고 있다가 비 털면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징후가 보일 때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고 대피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특히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를 들으면서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 들어서 5번째의 태풍이 되겠습니다. 소형 태풍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국지성 폭우라든가 이런 게 한꺼번에 물이 짧은 시간 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침수가 바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데에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재해로 이제 변경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늘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트리기 TVN 교통 방송들을 청취하면서 재해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오늘은 여기 부산 같은 경우도 비는 오는데 굉장히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 지방에는 굉장히 또 아주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라고 하는데 뭐 짜증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서유 있게 잘 대비를 잘 하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장마철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화이통 방송의 문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